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당론과 함께 특별법까지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와 관련해 정치 포퓰리즘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하게 열린 기자회견.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쇼 멈춰야 합니다. 충분한 논리와 타당성을 갖고 전 주민들의 의견,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돼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유 시장은 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이슈와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서울 집중 현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사자협의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라며 김포시 서울 편입과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자협의체가 가동되고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갈 얘기지 이거하고는 결부시킬 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비현실적인데 그걸 무슨 결부시켜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편 같은 날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김포 편입을 통해 동반 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날 유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하고 심층연구 등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방안을 함께 연구하자고 화답해 향후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포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5일 김주영, 박상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서울 편입 관련 특위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에게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요구했는데요.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 한 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예산도 수천억 원이 대폭 줄어들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통이 먼저라며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 확정과 예타 면제, GTX D 노선의 강남 연결 조기 확정,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두 의원은 무늬만 서울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쓰레기 매립장, 다른 지역 소각장 같은 서울의 기피시설은 김포에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포 원도심 총연합회가 김포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자체 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투표 결과 김포시 행정구역 개편 어느 곳을 희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372명 중 89.25%인 332명이 서울특별시 편입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경기 북부 포함이 3명, 경기 남도 포함은 2명, 경기도 현상 유지는 22명, 아직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3명이었습니다. 김포 원도심 총연합회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정체돼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해당 건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편으로는 해당 이슈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자칫 묻힐까 하는 강한 우려감도 동시에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진정성을 갖추기 위해선 어디까지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매듭 짓고 나서 본격적인 논의 및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포 원도심 총연합회는 여야 정치권에 올해 안에 5호선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로 반드시 확정시킨 이후에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청사진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 편입 시 지방세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 오히려 증가 또는 유지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서울로 편입될 경우 재정력이 좋은 서울특별시에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돼서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 상쇄돼 재월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현행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 시군 구세로 구분돼 시군세와 도세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특별시 자치구세로 구분돼 구세와 특별시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시군세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 소비세로 구성이 되는데 반해 구세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조정이 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 소비세는 특별시세로 이동됩니다. 특히 김포시는 특별시세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 비율보다 서울시의 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김포시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서울시의 직접 사업 시행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면서 관련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에 대한 긍정성까지 커지면서 세수 확대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선 8기 계양구가 가까운 거리에서 구민들을 만납니다. 12개의 동을 돌며 민원에 즉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구민과의 대화 첫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 효성동. 재개발, 재건축 속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집니다. 공사를 하는데 그쪽에서 펜스를 쪄놓은 상태에서 저희 주차장 쪽으로 계속 물이 넘쳐갖고 주민들이 여기가 다니는 통로거든요. 거기에 주차해놓은 이제 12월 달이면 4년째 되는 거예요. 현장을 확인해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윤한 계양구청장. 격변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좀 변화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 2, 3년 후에는 명품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갖고 있다. 핵심 사업도 빼놓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강하게 주장해온 대장 홍대선 박촌역 연장안에 대해서는 효성동을 넘어 계양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이 지하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첨단 산업이 유치가 안 됩니다. 효성이나 잡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왜 윤환이는 박촌역을 주장하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청년 미래 세대들 위한 100년 사업이다. 함께 참석한 지역구 국회의원도 철도 유치에 대한 의견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공항에서 강남까지 가는 GTX-D Y자 노선을 놓겠다. 12월에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 홍대 대장선 청라 연장은 같은 노선이니까 두 개는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한편 윤한 계양구청장은 6일 효성동을 시작으로 14일까지 12개 동에서 구민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계양구는 이 자리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민원은 현장 확인을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공업부터 관광,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천의 도시 경쟁력을 이끌고 있는 주력 산업들입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부천은 이제 주요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활발한 교류의 장을 열고 있는데요. 이정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천 지역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금융산업. 이제는 첨단 기술과의 융합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부터 로봇, XR 등 금융 공정에 결합하는 기술도 다양합니다. 금융산업은 초변화 시대의 기술 혁신을 위해서 타 제조 분야와의 융복합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스마트 공장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이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라믹 조명 등과 함께 부천 5대 특화 산업으로 꼽히는 금형. 똑같은 형태의 제품을 오차 없이 반복적으로 또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 게 관건인 기술입니다. 부천 오정동 일대 산단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생산 등이 집적화돼 있습니다.
산업 관계자들도 점차 변화하는 기술에 관심이 높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3D 관련 분야고요. 제가 설계 쪽 일을 하니까 설계 쪽 관련 정보를 얻어가고 싶습니다. 같은 날 열린 부천 국제의료관광 콘퍼런스, 올해로 5번째를 맞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5개국 의료계 관계자를 포함해 300여 명이 부천을 찾았습니다. 장기 이식을 비롯한 중증 질환 치료법이 공개됐습니다. 일반 관광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의료 관광. 암이나 만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부천시 내의 의료관광협의체 병원 간에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제조 공정이었던 금융산업은 첨단 기술을 만났고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주춤했던 의료관광은 장점을 부각해 다시금 기지개를 켠 시점. 부천 미래 먹거리를 이끌 핵심으로 떠오르는 산업들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평구의회에서 최근 지역의 각종 공모사업을 관리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지자체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관리하는 조례인데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익성 부의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관련 조례를 만들게 된 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기초지자체인 부평구에서 정부 공모사업 유치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부평구도 2023년인 올해 약 45개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참여한 공모사업의 예산 총액은 약 2천억 정도로 부평구 연간 전체 예산의 약 17%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부평구의 몇몇 핵심 공모사업은 공모 참여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모사업 필수 신청 서류인 인천시의 지방비 예산 부담 확약서가 누락된 채 신청되어지는가 하면 또 다른 사업의 경우는 정부 공기업인 LH의 부담으로 사업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계획되었다가 공기업의 변심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사업 준비 과정보다는 공모사업 참여 기준에 맞추기 급급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절차상 또는 철저한 준비 부재로 인한 예상치 못한 추가 예산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계획한 그런 공모사업 모습과는 다른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일관성과 방향성을 유지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본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예, 조례가 제 기능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럼 어떤 변화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공모사업들이 무분별하고 급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그간의 공모사업은 부평구를 위한 공모사업이라기보다 공모사업을 위한 부평구의 사업 참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조례 제정 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버텨야 하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나 인천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공모사업 참여가 더 절실한 시기인 것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큰 역할을 하며 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많이 채택되어 지속 발전이 가능한 부평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평구의회 이익성 부의장이었습니다.